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11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30번 문항 보겠습니다. 29번 문항부터 교육 사회 영역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교육 사회 영역은 서술형 객관식 시험에서 그렇게 많은 빈도수가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보면 보통 교육 행정이나 교수학습 파트 이런 쪽이 좀 출제가 많이 되었고, 의외로 교육 심리나 교육 사회 영역이 크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예 안 나오지 않고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었죠. 보면 한 두 번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30번 문항에 나온 것처럼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라고 하는 기관을 볼 때 학교가 담당하는 건 뭐냐, 뭐 예를 들면 사회화 기능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유산을 전달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 서술하게끔 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번 문항을 통해서는 물론 학교 교육의 그 기능론적 관점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출제가 되진 않겠지만, 단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역할이 사회화지 않습니까? 그 사회화 역할을 담당할 때 드리븐과 디르켐이 추구하는 사회화의 어떤 그 관점이 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항을 통해서 디르켄과 드리븐의 사회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분 문항의 먼저 분석부터 해보면, 이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는 전체의 종속에 공헌한다 라고 되어 있죠.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통합되어 있다. 지각, 정서, 가치관, 신념, 체계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교육은 전체 사회의 한 구성 요소고 이 유지 존속에 공헌한다. 전형적인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의 그 역할을 서술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학교 교육의 주요 기능은 사회화다. 맞죠? 두 번째, 사회체제 존속에 필요한 규범 교육을 학교에서 강조한다. 왜? 존속과 유지, 갈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이 사회가 유지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 학교교육은 업적주의 사회 기반을 공고히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아이들을 배치하고 그 배치한 거에 대해서 계층 이동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업적주의 사회 기반을 공고히 하는 거고, 대표적인 이론가로 디르켐과 파슨스가 있죠. 파슨스의 유기체설, 디르켐의 사회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둘러싼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거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 즉 사회에 존재하는 희소가치, 무한하지 않은 이 유한한 가치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들, 이 상호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하는데, 그 관점은 바로 갈등론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나 권력, 쟁취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 긴장과 갈등, 서로 간 집단 간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건, 서로 다른 입장을 분석하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 요소들이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이런 상호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이러한 갈등이 사회 변동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은 갈등론인 거죠. 그래서 이 1번부터 4번 중에서 저는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전에 임용교육학에 출제되었던 거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래서 이게 나왔었죠. 선발 배치 충원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문화유산의 전승과 전달의 기능, 이 세 가지 역할을 쓰면 만점을 받는 거였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는 뭐가 나올 수 있냐 보면, 뭐 규범교육 이런 것 중에서도 디르켄과 뒤에 나올 거지만 드리븐의 사회화, 이 부분이 여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기능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기능론은 사회를 부분의 집합으로 구성된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된 하나의 체제로 간주를 한다. 사회는 각기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할 때 이 사회가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거다. 신체도 마찬가지로 심장, 위, 간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가 맡은 역할을 하면서 이 하나의 사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아니면 군대라고 하는 기관 아니면 병원이라고 하는 기관 이런 각각 하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때 그 사회가 올바르게 존속되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인 학교 역시 제 기능을 다하게 되면 사회 유지와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 근데 그 학교가 하는 기능은 뭐다? 주로 담당해야 될 역할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화, 문화유산의 전달, 선발 배치 충원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회는 안정적이고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이루고 있는 의존적인 상태고 이러한 사회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안정이 깨지게 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보완, 균형, 합의를 도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체제는 지속적으로 존속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학교의 대표적인 역할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발, 배치, 충원의 기능.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혹은 뭐 평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이 학생은 운동 기능이 뛰어나고 이 학생은 예를 들면은 뭐 언변이 뛰어나고 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 학생은 수리 기능이 뛰어나고 그러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학교의 기능이다. 두 번째는 교육은 이전까지의 어떤 세대가 이룩한 것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문화유산이 전승되고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한다. 세 번째로는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바람직한 인간을 길러내어 사회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어떤 그 사회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학교에서 그런 규범들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그 사회가 적절하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공동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선발 배치 충원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거니까 쭉 넘어가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저는 이 다음 강의를 통해서 드리븐의 사회화와 딜캠의 사회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요약해보면 개인들은 어떤 생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키고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임무와 책임을 인지시킴으로써 사회가 유지되도록 한다. 교육은 학교 교육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기존 사회의 유지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화에 있다. 그래서 학교는 사회 체제의 존속에 필요한 규범 교육을 강조하고 시민 정신이 투철한 사회 구성원 형성의 목표를 가진다. 학생들에게 현대 전문가 사회에서 제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술, 가치, 규범을 가르쳐 전문가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회화의 기능이다. 즉 한마디로 사회 체제 존속에 필요한 다양한 규범들 혹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기술들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회화 기능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그거는 다음 강의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